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현 선생님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네 번째 시간, 벌써 다섯 번째 시간 있죠? 네 번째 시간에 걸쳐서 유학생부 종합전형 중3, 고2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꼭 알아야 될 변경된 사항들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학업 역량서부터 해서 지금 2022년 유학생부 종합전형 변경된 사항들, 특히 뭐 탐구심, 탐구력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 오면서 지금 진로 역량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진로 선택 과목 우리가 어떡하니 보면은 기본의 어떤 선택 전공 역량에서 이제 진로 선택으로 진로 역량으로 바뀌고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좀 더 자세하게 바뀐 사항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화면을 좀 공유를 좀 하고요.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저번 시간에 제가 진로 영역 평가 요소 및 평가 항목의 변경, 그래서 2017년 전공 적합성이 2022년 지금 고2, 고1, 중3, 중2 학생들이 한 진로 영역에서는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전공 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 전공 계열 관련 교과 성취도,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바로 진로 역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 전공을 수강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과목이 있는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과목을 고등학교가 개설하고 있는가? 학생에게 과목을 선택한 기회가 주어지는가? 지금은 여태까지는 고교학점제가 이제 앞으로 뭐 지금 고교학점제가 경기도 지역과 광역권 지역을 중심으로 선택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 전국이 다 고교학점제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서울권에도 고교학점제 선도 고등학교들이 있긴 하지만 여태까지는 그런 권이 우리 그 자율적인 어떤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 학생들한테 없었어요. 대학은 학교가 지정해서 과목을 이수한 학생과 학생이 선택하여 과목을 이수한 학생을 다르게 평가해야 하는가, 이수한 과목의 난이도와 수준, 이수 단위 과목 수를 평가해야 하는가 등이 전공 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 평가에 대한 대학의 고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법을 내놨냐? 새롭게 바뀌는 2022년, 그러니까 이제 내년부터 적용이 될 유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를 보면 진로 역량으로 바뀌었는데 전공 적합성이 뭘로 바뀌었다고요? 진로 역량으로 바뀌었는데 진로 역량의 첫 번째 평가 항목인 전공 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은 중요해요. 내가 의사가 되겠다 그러면 그 블록을 쌓아가는데 케미컬이나 그다음에 무슨 뭐 생물이나 화학이나 바이올로지 같은 것들이 한 번 혹은 두 번 듣는 게 아니라 그 선택적인 난이도의 어떤 연결고리를 갖고 계속 고등학교 1, 2, 3학년 혹은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연결고리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이 없으면 사실상 앞으로 바뀌는 진로 영역, 학생부 종합전형의 유학생부 종합전형의 진로 영역에서는 내가 관련한 교과에서 노력, 어떤 것을 계열 전공을 정해서 했느냐, 이렇게 뚜렷하게 생활기록부상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선택을 했냐가 중요해요.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히나 고교학점제 상황에서 더 그렇죠. 세부 평가 내용으로 전공 계열과 관련된 과목 선택의 적절성과 이수 과목 수, 교과목 수 들어가죠. 한 번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적절한 이수 과목의 수를 적절하게 이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난이도도 또 있을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중3 됐을 때부터 고1 들어갔을 때부터 어떻게 블록을 쌓아서 내가 원하는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택 과목을 선택하고 어떤 성장 과목을 보여주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학업 역량이 진로 역량과 진로 역량이 공동체 역량과 어떻게 연결돼서 성장되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생계부의 로드맵이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없이는 앞으로는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대중적인 학종으로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기의 등급대에서 맞는 대학 가기가 힘들다.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는 국민전형이다. 이제 이렇게 누구나 다 해야만 하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전형이다. 이렇게 바뀌었다. 고교학점제에서 보시면 되고요. 교과목 학습 단위 위기라는 것은 난이도죠. 다른 선택 과목 일반 진로 이수 여부, 전공 계열과 관련된 과목을 이수하기 위한 추가 노력. 예를 들어서 공동교육과정이나 온라인 수업과정이나 소인수 과목 등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학교에 그런 게 없다면
온라인 과목을 들어야 되고요. 그것도 없다면 전문가를 찾아가서 들어야 되고, 내가 어떤 외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적으로 생기부에 그 내용들이 담겨지고 성장하는 과정들이 보여지기 위해서는 내가 내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전공 계열과 관련된 과목을 적절하게 선택하여 이수하였는가를 평가하는 기준이 먼저입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이 대학이 요구하는 전공 계열과 관련된 과목을 이수하였는가를 살펴본다. 이 평가가 가능하기 위해선 대학이 전공 계열에 필요한 과목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그래서 작업이 선양돼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2023학년도 내후년 서울대학교 입시 계획안을 보시면 그런 것들이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이과를 중심으로 선정이 돼 있어요. 우리 의대로 오기 위해서는 이런 과목들을 들어야 돼. 인재사 이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것이 위계가 적절하게 이렇게 평가 기준에 반영이 안 됐는데 인재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고 변화가 오는 이 학생부 종합전형 제3기 학생부 종합전형의 시대에 이런 것들이 이제 위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학을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 대학 전공에 필요한 과목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작업이 대학에서 선양되어야 하고 학생들에게 사전에 안내되어야 한다. 대학의 지원 전공 학과별로 필요한 과목을 제시할 수도 있고 물론 고교학점제에서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죠. 전공학과보다는 넓게 인문사회, 상경, 자연, 공학, 의학, 예술, 체육 계열별로 필요한 과목을 제시할 수도 있다. 지금 진로 영역으로 바뀌니까 타겟팅돼서 딱 의대 오기 위해서는 뭐 미생물, 생물 이것만 이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다 열어놓는다는 그 중에서 내가 의사가 되는 데 있어서의 진로에서의 이런 의미가 있고 이런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다면 다른 인문학 과목도 들을 수 있고 예체능 과목도 충분히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면 충분히 입학사관들에게 내가 들은 과목에 대한 위계나 난이도나 연결성이나 물론 그렇다고 해도 어쨌든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인문학적인 것들을 많이 들은 것보다는 거기에 맞게 뭐 바이올로지, 케미컬 이렇게 듣는 게 중요하죠. 그것도 다 포괄적으로 그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얘기입니다. 대학마다 전공마다 다를 수 있어 계열 전공으로 표기한 이유이기도 하다. 대학 입학사정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전공 계열과 관련해 학생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과목을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제는 전공에 대한 진로 넓게. 이것이 결국은 미국의 아이비리브 수시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으로 더 밀접성 있게 다가왔다. 국내 입시에서도 해외 입시하고의 밀접한 연관성이 많아졌다. 이렇게 봅니다. 대학 전공 학과별로 이수해야 할 과목을 상세하게 지정하기보다는 인문사회, 상경, 자연공학, 의학, 예술, 체육 등 계열별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부 전공학과의 경우 계열별 지정 과목의 지원 전공학과별로 일부 과목을 추가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었다. 예컨대 인문사회 상경 계열은 국어와 사회 과목을 더 이수하고 자연공학 의학은 수학과 과학 과목을 더 이수하고 영어는 공통적으로 모두 이수해야 한다는 의견. 이게 이제 각 대학의 입학사관들이 만나서 국민 여론도 수렴을 하고 그동안에 했던 것들을 총괄적으로 해서 앞으로는 더 명확하게 이렇게 바뀌어야겠구나 이제 상의한 내용들이죠. 다만 자연공학 의학 계열은 수학과학을 더 이수하면서 자연과학학과에 맞는 과학 투 과목을 추가적으로 이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공학 계열은 물리학, 생명과학 계열은 생명과학 투, 화학 계열은 화학 투, 의학 계열은 생명과학 투와 화학 투를 이수. 이젠 이게 만약 안 들었고 나서 블록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대를 간다. 그럼 우리 학과가 원하는 고교학점제 취지에서 이런 생명과학 투와 화학 투를 이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반려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좀 1차적이면서도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기본은 잘 해가고 기본 위에 응용을 해서 위계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성장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전공 계열과 관련된 과목을 얼마나 이수하였는가도 평가한다. 이수 과목 수와 이수 단위의 적정성 등과 같은 양적 측면도 평가 대상이 된다. 연결성, 위계성, 자연계열 지원자의 과학이수 과목 수를 예를 들어보자. 선택 과목으로 이어온데 생명과학 1과 화학 1, 3학년 지구과학 1, 생명과학 2 이상 총 4개 과목을 이수한 학생과 물리학 1, 화학 2, 물리학 1, 1, 2, 화학 1, 2, 생명과학 1, 2, 과학과제 연구 이상 총 7개의 과목을 이수한 학생이 있다면 고가 성적이 비슷할 경우, 자 이거 중요하죠.
과학기초 소양을 고려할 때 후자인 7과목을 이수한 학생에게 더 나은 평가를 할 수,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위계를 쌓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막 쌓아가는 게 아니라 본인의 전공에 대한 성장 내용이 분명히 여기서 지금 대학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후자인 7더 많이 위계를 만든 학생, 난이도를 더 적절하게 펼쳐서 성장 과정을 보여주려고 노력한 학생은 더 나은 평가를 하게 될 것이다. 물론 대학은 학교가 처한 상황에 따라 학생의 선택 과목 수 달라질 수 있음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고등학교 교과과정 편성표를 참조하여 학생에게 과목 선택의 기회가 어떻게 주어지고, 이제 우리가 해외고에서 우리 학교는 어떤 프로파일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 학교는 어떤 커리큘럼이 있다는 것을 다 다르니까 학생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학교가 과목을 개설하지 않아 이수하지 못한 학생과 학교가 과목을 많이 개설했음에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의 평가는 달라한다는 거죠. 그만큼 더 들을 기회가 많았고 더 노력할 기회가 많았는데 그런 기회가 없어서 못생 학생보다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면 당연히 이 학생은 불이익을 더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반대로 하고 싶어도 없어서, 없는데 그냥 없어서 못했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죠. 없어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공동 온라인 과정이라든가 전문가를 찾아간다, 지역 거점 학교를 찾아간다던가, 뭔가 자기가 계속 자기의 꿈을 위해서는 열정을 갖고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해도 그 안에서 근데 이것은 사실은 너무나 이론적인 내용이고, 저희 같은 전문가가 봤을 때 여러분들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중3 때부터 딱 짜서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과 성격이 맞는 고등학교, 그게 지금은 자사고 특목고가 되겠지만 앞으로 자사고 특목고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명제 하에서 고교학점제는 일반 고등학교를 다 업시키는 거거든요. 자사고나 뭐 우리가 보면 특목고처럼. 그랬을 때 누구나 다 자사고와 특목고를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반 고등학교 안에서 이렇게 자사고와 특목고 같은 분위기와 그 내용들을 만들어 간다는 거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일반고를 가도 더 내가 유리한 학교를 선점해야지. 거기서부터가 이미 이 대학에 입시에 이 학생이 출발점이 달라지는 거고, 거기서부터가 이미 당락이 결정된다고 봐도 돼요. 이것은 함부로 이제 고등학교도 골라서는 안 됩니다. 학교가 과목을 개설하지 않아 대학이 지정한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수 단위가 적절한지도 살핀다. 그러니까 어떻든 이게 자사고화되는 그런 그 환경과 영향에서는 참 좋은데, 이게 문제는 자사고가 아니라는 거지. 일반 고등학교라는 거지. 근데 고교학점제가 일반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그렇게 지금 시작되지도 않았고 이제 시작되는 건데, 뭐 선도 연구학교들은 있지만 이게 처음에 굉장히 혼란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고교학점제 설명을 하면서 다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이 혼란한 부분에 오히려 더 여기서 이제 우리 아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는 것은 빨리 이거를 정확하게 시작을 해서 이 혼란한 틈에도 분명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 아이가 갈 수 있는 그 틈새를 만들어내는 학부모들이 있다. 기회를 만들어내는 학부모들이 있다는 거죠. 이수 단위가 적절한지도 살핀다. 단지 이수 과목 수만 많다고 충분한 학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그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위계도 중요하고 의미도 중요하고, 이제는 공부도 잘해야 되고 성적도 잘 받아야 되고 그걸 하게 된 의미도 중요하고, 그걸 통해서 그냥 학교에서 배우는 단순한 국영수사를 넘어서서 전공심화나 전공 선택을 통해서 대학에서 원하는 정도의 퀄리티까지 와야 되고, 이것은 사실은 엄격히 치면 선행학습입니다. 대학교 2학년, 3학년 정도의 선행학습, 그걸 내가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했냐면 마치 미국의 입학상관제 AP 과목 정도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지금은 컨설팅이 중요하겠지만 이 컨설팅은 아이가 한 걸 갖고 이렇게 맞춰서 가는 게 아니라 아이를 가리켜서 거기에 대한 어떤 전문 과목도 듣고 위계도 쌓고, 뭘 알아야지 위계도 쌓고 뭘 알아야지 주도적으로 하고 동아리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진로 이제 그 역량 외에 이제 공동체 역량 말씀드릴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걸 직접 본인이 들어가서 공동체 커뮤니티 안에서, 학교가 되겠죠, 우리 학생들은. 그 안에서 본인의 역량을 충분히 소통하고 충분히 타인과의 어떤 그 협력을 통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많이 준비가 된 학생들이 이제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생의 노력도 필요하다. 학교가 개설하지 않아 희망 전공 학과 관련 필수 과목을 이수할 수 없을 경우 공동교육과정, 온라인과정, 동아리 만들고 독서 등 개인적 학습 노력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 개인적 학습 노력이 결국은 이 지금 바뀌는 2022년 유학생부 종합전형 및 국어학점제가 더 개인적인 어떤 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학습 노력. 이걸 해서 그걸 늘하는 거지. 대학은 거기까지 보겠다는 거예요.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관계없이 학교가 개설하지 않은 희망 전공 계열 관련 과목을 공동교육과정으로 찾아 듣거나 난이도가 수준이 높아 수강을 기피하는 소인수 과목을 수강한다면 자기 주도적인 탐색가령을 고려 학습 태도와 의지를 높게 평가할 것이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소인 과목을 수강해서 의미는 좋았으나 거기서 D나 C나 이렇게 나온다면 그건 사실 안 듣는 이만 못한 게 또 됐으니까 항상 우리는 현실적으로 대학을 보내는 선생님의 입장이기 때문에 항상 그 행간의 의미에서 실질적인 것을 우리가 뽑아내서 학생들을 돕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고 학생들은 거기서 정말 현실적인 의미들을 잘 포착해낼 수 있어야 돼요. 행간의 의미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행간의 의미를. 자신의 진로 희망에 따라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을 학습 단위, 위기에 따라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이것도 사실은 처음에 학생이 혼자 하기 힘들죠. 지금 중학교 1학년 아이들,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고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서 학교 생활 처음부터 내가 딱 내 자신을 저희 학원 위층에 그게 생겼어요. 스파르타식 그게 뭐냐면 반수생, 재수생들이 거기 들어가요. 일단 거기서 뭘 배우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하루 종일 아예 앉혀놓고 이제 데스크에 사감 선생님 같은 분이 한 명 계셔서 아이들이 공부 하나하나 거기서 이제 아이들 뚫어들어 지켜보고 뭘 가르쳐 주는 데는 아니고 그걸 갖고 이제 스파르타식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학원 위층에 그게 생겼는데 저는 정말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고 이걸 통해서 내 어떤 진로가 열리고 내가 공부하고 싶은 학과에 가서 공부하고 싶고 친구들을 만나고 싶고 같은 고민을 갖고 있는 친구들 만나고 싶고 이렇게 되면 나는 그렇게 누가 나를 노려보고 누가 나를 이렇게 째려보고 누가 나를 이렇게 감시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는 또 공부가 안 돼요. 내가 스스로 알아서 그 재미를 찾아서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현실은 그렇죠. 하지만 현실이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이 대학에 맞는 아이들, 이렇게 지금 하는 꿈과 희망을 갖고 노력하는 아이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지금 세상은 양분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히 중요한 건 대학에서 원하는 아이가 어떤 아이라는 거를, 어떤 학생들이라는 걸 어떻게 해야 대학에서 원하는 그런 관점의 생계부를 만들어서 재수하지 않고 대학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 저의 시간과 노력을 다 지금 여기 갈아 넣고 있는 거예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진로 희망에 따라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 학습 단위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희망,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자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갖춰져 있는 게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런 스파르타식 독서실도 있는 건데 이거를 준비할 수 있게 자기 주도적으로 내가 언제까지 내가 그렇게 감시를 받으면서 공부를 할 거야. 이미 그거는 아마추어지. 할 수 있게 아이들을 그렇게 능력을 우리가 생각의 능력과 열정과 진로에 대한 본인 스스로 헤쳐나가면서 과목을 듣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가르쳐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이게 안 갖춰지면 그러니까 자기주도 능력이라고 할게요. 기존의 자기주도 능력은 내가 혼자 공부하는 능력, 이건 공부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책상 안에서 하는 공부뿐만이 아니고 프로젝트나 진로 탐색이나 공동체 생활까지도 같이 그렇게 해야 하는 그런 정말 우리가 삶에서 필요한 능력들인데 정말 우리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대학 공부에서 중요한 능력들인데 이것이 안 갖춰진다면 사실 대학도 문제지만 앞으로 사회생활하고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가 언제까지 내가 뭐 30대가 되고 40대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전무가 되고 이사가 돼도 그렇게 누구의 감시를 받으면서 일을 할 겁니까? 하기 싫은 일을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 진로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대학에 합격을 해서 그걸 통해서 내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인재로 우리 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겠죠. 대학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유형의 특성에 맞게 과목을 개설하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고 일반고는
보통 교과 과목을 얼마나 개설하고 학생에게 얼마나 선택권을 부여하는가, 보통 교과를 충실히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과목 선택권의 확대에 초점을 두고 살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 고등학교 이렇게 지금 다 다르니까, 지역이 다르고 지방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다 다르니까 사실 특목고 자소고가 더 유리하죠. 이런 상황에서. 하지만 일반고에 대한 거점형에 대한 어떤 레벨업을 충분히 지금 고교학점제에서 지금 교육과정에서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고 있는 거니까 충분히 이것들을 대학에서 다 살피겠다 이런 얘기죠. 하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그게 얼마나 그렇게 하나하나 다 섬세하게 살펴질지는 사실 미지수입니다. 진로 선택 과목의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이 개설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나 반드시 나이 높은 전문 교과나 심화 과목일 필요는 없다. 보통 교과에 충실한 이수와 깊이 있는 학습을 해나가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도 굉장히 객관적으로 표현을 한다고 얘기하지만 충실한 이수와 깊이 있는 학습이 얼마나 이게 전문적일 수 있는지는 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사실은 부딪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점은 뭐가 이게 전문이고 심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목표로 하는 진로에 가기 위해서 확장성을 갖고 성장을 시키는데 이 과목이 얼마나 나한테 의미가 있고 그 의미가 있는지를 학생 스스로 학습자 스스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일반고에서 전문고과의 진로 선택 과목 개설 등 경쟁식 다양화는 지양해야 하고 단순한 전문교과 이수보다 이수 과목의 내용과 활동의 충실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의미예요. 확실도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학교의 처한 성장을 고려하여 진로 선택 과목으로 개설된 전문 교과를 평가에 제한적으로 활용한다. 특목고와 특성화고는 교통교과와 전문교과에서 이 특성화 교육과정을 반영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 시기에는 진로 선택 과목 못지않게 대학 수학을 위한 학업 기초 역량을 쌓는 공통 과목, 일반 선택 과목도 중요하다. 1학년 들어와서 이제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잘해서 국영수에 대한 일반 교과적인 역량도 잘 우리가 공부해내야 된다는 얘기죠. 고등학교 단계에서 필요한 교과별 학문의 기본적인 이해에 바탕을 둔 일반 선택 과목을 충실히 이수하고 자신의 진로, 적성에 따라 희망 전공, 계열, 관련한 진로 선택 과목을 이수하고 있는지를 연계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만 한번 더 읽어볼게요. 전공 계열 선택 교과 이수 노력은 이제 아까는 이제 처음에는 뭐였어요? 진로 역량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들었는지가 중요한 거고 두 번에는 기초 역량을 쌓았을 때 관련 교과 이수를 얼마나 노력했는가가 중요해요. 지원 전공 학과 수학에 필요한 기초 역량을 쌓는 데 의미가 있다. 이게 중요하죠.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의 기본 전공 수학에 대한 기초 역량을 쌓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 대학에서 요구하는 전공 계열 관련 필수 이수 과목은 국어와 수학, 탐구, 영어 등 주요 교과에서 몇 과목 정도 더 들었냐의 차이 정도일 것이다. 마치 지원 자격처럼 대학 전공계 요구하는 필수 과목만 이수한다면 그 영향 크지 않을 것이다. 대학도 고교 교육과정과 대학 전공 계열과의 연계를 위해 학생들이 이수해야 할 교과목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안내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이 아까 좀 전에 규칙을 말했던 부분하고 또 부딪히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하지만 이제 지금 2022년 유학정도 아직 개시가 된 게 아니고 2023학년, 4학년도 고교학점제와 맞물리면서 고교학점제의 입장에서 교육부가 낸 교육 고등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낸 게 있고 그걸 또 갖고 수용하는 대학의 입장에서 이렇게 2022년 유학종에 대한 평가 요소를 다시 고쳐서 냈으니까 분명히 이제 이것이 또 현실적으로 실행되는 과정 속에서 뭔가 고쳐지고 시너지가 나고 하는 부분들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대학은 철저하게 균형적인 입장을 유지해서 얘기를 하지만 이것이 자칫하면 또 모순으로서 부딪힐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전공학과별로 지나치게 상세하게 이수 과목을 지정하면 지원 자격화될 수 있다. 이것이 제가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게 검정고시나 해외고처럼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고교학점제가 아니니까 고교학점제가 맞는데 그 나라 미국도 우리나라의 고교학점제는 다르니까 그러면 그런 과목들을 안 들었으면 이게 이제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교류를 맺어서 학제 간의 어떤 것이 이렇게 서로가 교류가 되는 게 교체학점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특히나 검정고시 학생들도
이런 걸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그 서울대학교에서 2023학년도에 이미 낸 그 입시 그 요강을 제가 근조로 해서 근간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마 그 생활기록부에 준하는 대체 서식이 아마 내후년 정도에는 이것이 효력을 발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대학에서 원하는 과목을 듣지 못하면 대체 역량 그 서류가 진가를 발휘할 수 없을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아직은 확실하게는 바라볼 수가 없다면 대학에서는 두 가지의 지금 입장을 다 견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다만 전공 학교별로 지나치게 상세하게 이수 과목을 지정하면 지원 자격화될 수 있다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해외고나 검정고시 학생들이 불이익을 100만이 입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두 가지 입장을 같이 견지하면서 평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것은 실제 앞으로 2년, 3년이 돼서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는 그 상황에서 대학의 움직임을 보면 될 것 같아요. 미리 그렇게 막 판단을 미리 해버릴 필요는 없겠다. 대학마다 학과마다 이수해야 할 과목이 제각각이면 학생의 과목 선택에 혼란이 따를 수 있다.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도록 하는 학생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학은 개요한 수준 정도에서 최소한 범위 내에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과목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원칙은 단순히 희망 전공 계열과 관련 과목을 이수했느냐, 이수 과목 수가 얼마나 되느냐보다 중요합니다. 어떤 과목을 듣더라도 얼마나 충실하게 내재되는 의미 속에서 내 필요성에 의해서 들었느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계속 이어서 2022년 유학생부 종합전형 새롭게 변한 평가 요소와 평가 항목 가장 새롭게 정말 좀 확대돼서 변한 것이 전공 적합성이 진로 역량으로 변했다는 부분이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전공 개형 관련 교과 성취도에 관련된 진로 역량을 더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유를 조금 중단을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관련된 내용 갖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